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시민들이 함께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지금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집회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5.18 민주광장에서는 저녁 7시부터 광주시민 승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 사도를 외치며 신군부에 맞섰던 이곳 광장에서 45년이 지나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쓴 오늘을 시민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곳 광장에서 시민 2,500여 명이 함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3 계엄 이후 123일간 이어진 국가적 혼란에 헌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뿐 아니라 터미널과 학교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5.18 때 피로 물들었던 곳이잖아요.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다시 지키고 계엄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면이라는 그 답변 하나로 마음이 홀가분하게.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지키신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대통령이 또 선출돼서 좀 어지러진 질서를 좀 안정하고 시키고. 광주 비상행동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사회 대개혁을 통한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시작으로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발언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길었던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파면 선고 요구가 뜨거웠는데요. 비상계엄 선언부터 탄핵 선고까지 123일을 되짚어봤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담화. 한밤중 발표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윤 정부의 친위 쿠데타는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독재 정권의 유물로 여겼던 비상계엄이 45년이 지나 현실로 돌아온 데 분노했습니다. 어제 정말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얼척없는 일들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 시민사회가 똘똘 뭉쳐서. 광주 전남 시민들은 한겨울 사르르는 추위에도 매일같이 5.18 민주광장에 모여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독려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부결됐지만 결국 12월 14일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의 공은 마침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서자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벌써 시간은 3월 하순 봄인데 늦어지는 윤석열 파면과
그 동조자들의 거만한 거취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혹한이고 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한밤중 비상계엄 사태는 123일 만에 헌재의 탄핵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비상계엄 발표부터 파면까지 중요한 길목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는 47번 집회가 열렸고 10만 5천여 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쳤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운동의 경험과 기억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시민들은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막아섰습니다. 1980년 전두환 독재 시절처럼 불의한 권력에 의해 국민기본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특전사 여단장은 12.12 군사반란의 불법행위를 떠올려 국회에서 부대원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군 대다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계엄 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5.18 민주혁명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법리도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침탈하는 국헌문란 의도가 있었다면 목적 달성에 실패해도 내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한 겁니다. 불의에 맞서 피와 땀으로 헌정 질서를 지킨 5.18의 정신은 시민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80년 5월의 횃불은 광주에서 별처럼 빛난 응원봉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루 다 말하지 못한 광주 우리들의 따뜻한 연대는 5월 대동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다시 제2의 전두환이처럼 총칼을 들이댄다는 것, 국회에 총칼을 들이댄다는 건 국민들에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벌에 처해서 시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확신범인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단죄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8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대선 투표일은 다음 달 말에서 6월 초가 유력한 상황인데 여야 잠룡들의 본격적인 경쟁도 막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지정할 전망인데 사전 투표율과 투표율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3일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이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다음 주 초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3김,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출마도 점쳐집니다.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잠룡들의 대권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당의 경선은 후보자 등록일로 예상되는 5월 10일 이전에 마쳐야 합니다. 경선 국면이 사실상 한 달여 기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전국은 탄핵 국면에서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에서 헌재 선고를 실시간으로 함께 지켜봤던 시민들은 지금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집회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경 기자, 다시 한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5.18 민주광장에서는 저녁 7시부터 광주시민 승리대회가 열렸는데 지금은 모두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1980년 5월 계엄 타도를 외치며 신군부에 맞섰던 이곳 광장에서 45년이 지나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를 쓴 오늘을 시민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곳 광장에서 시민 2,500여 명이 함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주먹을 불끈 쥐는가 하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2.3 계엄 이후 123일간 이어진 국가적 혼란에 헌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뿐 아니라 터미널과 학교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5.18 때 피로 물들었던 곳이잖아요.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다시 지키고 계엄 세력을 물리쳤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면이라는 그 답변 하나로 마음이 홀가분하게 민주화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지키신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좋은 대통령이 또 선출돼서 좀 어지러진 질서를 좀 안정하고 시키고. 광주 비상행동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사회 대개혁을 통해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시작으로 계엄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저녁 7시부터 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발언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포함해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전남시군이 민생 안정 등 후속 대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오후 22개 시군과 화상으로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어 중앙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생 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회질서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주경제계가 빠른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상공회에서는 오늘 트럼프발 상호관세, 군공항 통합 이전, 위니아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총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대비해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5mm가량 내리겠고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6도, 광주 8도, 목포 9도 등 5도에서 9도 분포, 낮 기온은 여수 14도, 광주 15도, 강진 16도 등 14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사무국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김영수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김 의원에 대해 징계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을 내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을 맡을 당시
사무국 직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 징계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8분쯤 완도군 금이릅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수색에 나서 금이릅 동백량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바다에 빠진 차량을 찾아냈고 이 차량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경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저수심공원에 출몰한 대형 고래를 해경이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양항 저수심공원에 출몰한 대형 고래를 여수해경 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의 협업으로 다시 바다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몸 길이가 15m에 달했던 이 고래는 향유고래로 추정되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2급 법정 감염병인 성홍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 상시 검사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홍열 검출률은 74.4%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세균성 호흡기 감염병인 성홍열은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과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주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손이나 물건을 통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4분쯤 목포시 남교동의 한 숙박업소 상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객실 안에 있던 40대 A씨가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고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진화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화재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순 야생 삭 폐사체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변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살기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 새 등을 먹으면서 2차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바이러스의 주요 변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포유류 간 전파됐을 가능성은 작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화순군에서 지난달 16일 발견된 야생 삭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야생 포유류 AI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